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경제 시황 선생입니다. 오늘 최근 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 많이 흥미로운 기업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 금양이라는 회사죠. 보이시겠죠? 네. 이, 어,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던 이 CB 문제, 네, 이거를 이 주주 배정으로 8천억 뭐 이런 한다고 하면서 다시금 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를 검색해 보니까 이 금양 관련해서 이 정말 근데 너무 수많은 찌라시들 그리고 이것들을 선동하는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이게 거짓을 날조해서 뭐 되게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우는 기사나 유튜버가 많이 보여서요. 이게 자극적인 것도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이번에 뭐 시비를 내는 게 뭐 해외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느니 뭐 이게 진실인 것 마냥 자기들의 생각을 뭐 그게 뭐 진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1%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진실인 것 마냥 좀 날조를 하는 게 많아서요. 이 기업을 제대로 탐구해 보시지 않았다면은 이 진실과 거짓을 함께 혼동하실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진실뿐인 정확한 지표인 기업의 재무제표죠. 이번 금양의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만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 금양의 2차 전지 사업,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오피셜만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주관적인 내용 빼고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말 사실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진실만을 다 설명드리고 난 후에 이 영상 말미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제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이 100% 객관적인 진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 단 1%라도 없으니까요. 이 재무제표를 지금까지 다 한번 뜯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어떤 전문가나 유튜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견해가 생기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회사를 오늘 한번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영상 말미에 한번 담도록 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드릴 겁니다. 이 금양이라는 회사는 78년 7월 보이시죠? 네. 이 금양이라는 상호는 78년 7월에 상호가 변경이 됐고요. 이때부터 지금 여기 이때까지 22년 4월 있죠? 22년 4월에 이 21700 원톤형 배터리 셀을 개발했다고 갑자기 공시를 냈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어떤 회사였냐? 발포제 회사였어요. 발포제. 네. 발포제를 만들어 파는 회사였습니다. 이 발포제를 만들어서 파는 수익 구조만 이 회사의 99%를 차지하는 순수 발포제 기업이었어요. 이 발포제가 뭐냐? 발포제는 여러분 신발 있잖아요. 신발. 이 신발에 밑에 깔창 있지 않습니까? 이 깔창. 이걸 발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깔창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다는 말입니다. 깔창. 깔창 만들어 파는 회사. 이런 깔창 78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만 해도 이 깔창 회사였는데 갑자기 22년 4월에 21700 원통형 배터리 셀을 개발했다고 공시를 냅니다. 이때 공시를 시작해서요. 이때가 한창 에코프로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으로 인정받고 실적 완전 가치 투자주, 성장주 뭐 이런 좋은 타이틀은 다 달고 에코프로가 한창 이런 좋은 타이틀을 다 달고 2차 전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얼마나 우수한지 뭐 이런 글로벌적인 전망도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던 때였어요. 이때 갑자기 금양이 21700 원통형 배터리 셀을 개발했다고 공시를 내면서 시장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이 중에서 에코프로가 최고의 가치 주면서 이 금양이라는 게 원통형 배터리셀을 갑자기 뜬금없이 개발을 해내면서 이 금양은 앞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2차 전지가 있으면은 에코프로는 진짜 실적 가치 주면 금양은 테마주로 이렇게 테마주의 대장 2차 전지라는 테마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에코프로보다 더 사실 뭐 거의 뭐 비슷하거나 뭐 거의 더 뛰어난 이런 상승률을 같이 보여줬는데요. 금양과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 정말 돈이 수급이 온 시장이 2차 전지만 갈 때였죠. 이렇게 2024년 22년 4월 원통형 배터리 셀 개발을 한 이후에 22년 11월에는요.
이 콩고에 리튬 광산 개발을 시작했고요. 23년 6월, 네, 이때는 몽골의 광산을 매수했습니다. 이때도 한창 2차 전지가 계속 갈 때라서요. 이 얘네가 이 리튬 광산들 매수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치면서 여기에 맞는 상승분도 주식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 기사들 나올 때마다 주식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어요. 이때도 한창 2차 전지 좋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23년 5월 때는 본사 에너지 기술 퀀텀 센터를 준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화면이 작아서 제가 띄워드리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이 차근차근 한번 다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1153억 원을 들여서 이 SM랩, 네, 이 SM랩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면서 2차 전지 기장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의무는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냐? 네, 무슨 돈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냐? 이런 거죠. 왜냐면 현재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4년 9월 3일인데요. 이 지금까지도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99.95%가요. 이 발포제에서 나오고 있는 발포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도요. 이번 반기 보고서예요. 지금까지도 이 회사의 매출의 99.95%는 이 발포제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금양에 우려를 던지는 건 무슨 돈으로? 라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23년 3월, 23년 3월에는요. 이 21700 2차전지 700만 셀에 대한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23년 3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다. 이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 공시를 받아들이기에는 이 판매처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곧 이게 진짜 이제 2차 전지 판매를 시작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공시가 23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3년 3월에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다고 여기 공시를 했지만 24년 상반기에도 2차 전지 매출은 0이었습니다. 네. 23년 3월부터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제로라는 말은요. 아직도 납품을 단 하나의 2차 전지도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이 2차 전지 원재료를 45억 원, 45억 원어치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매출이 없다는 거는 이 뭐 테스트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재고로 쌓아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제품 재고가 1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늘어나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기말을 보시면 17억 원이었던 이 제품 재고가 69억 원으로 당 반기 말에는 6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재고로 그냥 쌓아놓았다. 네, 그냥 재고로 쌓아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시하는 게 이 회사는 이 기존의 700만 셀, 기존 700만 셀 공장 외에 23년 9월에 새 공장을 또 지어서 24년 안에 24년 안에 2170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잘 보시면요. 여기 23년 9월에 착공한 2차전지 기장 공장을 24년 중 완공 및 시운전 후에 24년 내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반기 보고서예요. 이게 같은 반기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 2차 전지 이게 24년 중 완공 및 시운전 후에 25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여긴 적어놨습니다. 어, 네.
이 위에서는 같은 반기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24년 안에 완공하고 시운전까지 한 다음에 24년 내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밑에서는요, 25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 이게 안 보이시구나.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25년부터죠. 25년. 같은 단기 보고서 안에 어떤 곳에서는 여기서는 24년에 양산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25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반기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이 양산 일정이 연도가 뭐 여기서는 24년이고 여기서는 25년이라고 다르게 기재가 된 거는 뭐 실무자가 이 반기 보고서 시장 전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이 반기 보고서에 뭐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뭐 문서를 작성하는 뭐 여기다가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24년이라 했는데 한 이 부분 오니까 작성하는 이 중간에 회사의 뭐 목표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장에 공시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주식은 금형이 엄청 올랐죠.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에 이런 뭐 콩고랑 콩고, 몽골의 광산을 사고요. 이 광산을 사고 이 지식산업센터랑 뭐 대규모 공장 이런 것도 만드는 데에도 어떤 자금으로 사용했냐면 지금까지는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주가가 계속 올랐죠. 금양이 진짜 끝도 없이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자기 주식의 주당 처분 가격이 23년 5월에 23년 5월에는 5만 2천 원이었는데요. 네, 5만 2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23년 8월 22일에는 뭐 12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원래 얼마 하던 회사냐면 4천 원 하던 회사예요. 4천 원. 네, 이 2차 전지 이 공시 내기 전에는 원래 4천 원 하던 회사가 이렇게 12만 원, 뭐 20만 원까지 갔었죠. 최고가는.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전부 이 금양에 투입이 된 건데요. 이 총 보유한 자금이 여기 보시면 232만 4,626주가 있었는데 이 중에 220만 주를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분해서 약 1,801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이런 자금 등을 집행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220만 주를 처분하고 남아있는 자기 주식은 12만 주 정도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기 주식 처분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기 주식 처분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 네,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제가 얼마 나왔다고 했죠? 1,801억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방금 이 콩고랑 몽골 광산하고 뭐 공장 짓고 하는데 쓴 돈은 4천억이 넘었어요. 4천억. 4천억이 넘었는데 이걸로 확보한 돈은 1,801억이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냐라고 하시면은 모자라는 돈은 이 오너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어, 네. 이 모자라는 돈을 오너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이 비상장 회사 두 개. 보이시죠? KJ 인터내셔널, KYF. 여기 이 비상장 회사 두 개가 가지고 있던 이 금양 주식을 팔아서 연 이자율 4.5%로 빌려준 겁니다. 4.5%. 차입이 계속 늘죠? 예, 장기 차입금도 해서요. 이 대부분의 자금이 이 2년 전에 4천 원이던 이 주가가 최고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 회사 주식을 팔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팔아서. 네, 이 표가 23년 감사 보고서인데요. 23년. 23년 감사 보고서인데요. 이게 23년하고 24년 중에 오너가 이 류광지 오너 있죠? 오너가 100% 소유한 이 비상장 기업 KJ 인터내셔널 KY에코에서
보유한 해당 기업 주식을 팔아서 4,812억 원, 이 4,812억 원을 금양에 빌려준 겁니다. 네, 이렇게 금양에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서 2년 전에 주당 뭐 4,000원이었던 주식을 4,000원이었던 주식이 10만 원 넘어갈 때 매도해서 회사에 빌려줬고, 오너가 이 4,812억 원을 금양에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서 이쪽의 오너는 매년 195억 원의 이자를 받게 됐습니다. 매년 195억 원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자가 195억 원입니다. 이 이자는 어디에다 내냐? 4,812억 원을 빌려준 오너가 100% 소유하고 있는 KJ 인터내셔널 KA 와이크의 금양이 매년 195억 원의 이자를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반 동안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판돈 1,800억, 그리고 오너가 주식을 판돈 4,812억 원, 총 6,613억 원이 회사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다 팔아서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자기 주식은 뭐 거의 다 팔았고요. 이 두 개의 비상장 회사 있죠? KY. 얘네가 가지고 있던 주식도 295만 주였습니다. 둘이 합치면 295만 주의 주식도 0이 되었어요, 이제. 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0이 되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전부 다. 전부 다 팔았죠?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주식이 이 최대주주의 지분, 기업 주식이 아니라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39.58에서요 35.6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식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주식을 이제 지금까지 금양이 해온 거는 뭐예요? 다 주식 팔았어요. 다 높은 가격일 때 주식을 팔아서 여기서 나온 금액. 네, 이걸로 지금 씩씩하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된 투자.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주식을 팔아서 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CB 관련된 찌라시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요. 원래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 이 본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본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반기 매출을 보시면요. 원래 기업의 성장 구조는 이 해당 기업이 본업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 돈으로 신사업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방법이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본업인 발포제, 네, 발포제, 발포제 사업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 신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정확히 아니죠. 이건 뭐 객관적 사실이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이 발포제 본업에서 사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지금 신통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 본업인 발포제에서는 보면 이 1,100억, 약 1,100억 원을 팔아서 여기 30억 원, 30억 원의 영업손익을 남긴 상태예요. 네, 발포제에서 이 3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이 타부분에서 거의 210억 가까운 영업손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이 181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습니다. 네, 여기 영업적자가 났죠? 181억 원. 지금 당기 순이익도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커지죠. 23년에 1년간 60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났는데요. 24년에는 상반기에만 55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이런 식으로 뭐 3년 연속으로 적자가 확실시되고 이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22년에 333억 원의 적자, 23년에 603억 원의 적자, 24년에 1,100억의 적자.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유동 비율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 1년 안에 들어오는 단기 단기부채를 이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재무 안정성을 볼 때. 근데 이 유동 비율은 계산을 하자면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네. 보통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게 200%가 권장이 됩니다. 200%. 네, 부채를 갚고도 그 100%는 남을 수 있게. 200%가 이게 권장 사항인데요. 재무 안정성을 볼 때. 그래서 이게 2대 1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2대 1의 원칙.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의 2배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본 기업은 이 유동 자산이 1,184억 원이고요. 1년 안에 지급해야 하는 유동 부채가 7,900억 원입니다. 안 보이시네요? 네, 유동 자산이 지금 1,180억 원인데요. 1년 안에 지급해야 할 이 유동 부채는 7,900억입니다. 7,900억. 그리고 이 유동부채 7,900원 중에 이 아까 오너가 본인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에서 그 금액을 매도해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뭐 그 돈이 약 4,800억. 뭐 이거는 뭐 제외할 수도 있어요. 부채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외한다고 해도 3,100억 원, 3,100억 원 가까이가 1년 안에 줘야 될 돈입니다. 나가야 될 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금 2차 전지 기장 공장 건설에 약 6,100억 원을 투자를 더 했고요. 네. 여기다가 6,100억 원을 투자했고 설비 투자를 또 5,475억 원, 약 1조 2천억 원이 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게 올해 연말에 이 기장 공장 건물이 완공되면요. 또 건설 잔금도 줘야 됩니다. 잔금. 잔금도 줘야 돼요. 잔금. 이 계획대로 이 24년 말 또는 뭐 25년 내에 양산을 하려고 하면요. 이 건물만 있어서는 또 안 돼요.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5,475억 원. 네, 이 중에 5,475억 원이 설비 투자 자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일부는 줘야 될 겁니다. 일부는. 근데 현재 지금 유동부채 이거를 갚기에도 부족한데 앞으로 나가야 될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자기 주식을 팔아서 마련을 해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팔 주식이 남지 않았죠. 이 류광직 본인의 이 회사 지분 35% 남은 거 빼면은. 네. 지금 이런 이 감사 보고서인데요. 이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기업이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냐, 안 망하냐, 망할 기업이냐, 망하지 않을 기업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적정에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적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음, 이 네,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에 기재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재는요, 뭐 어떻게 해야지 기재라는 적정이 나오냐면은, 일단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대로, 회계의 회계의 기준대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라 그러면 이 적정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계속 기업에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다? 그냥 재무제표가 뭐 제대로 쓰여 있기만 하다면은 감사하게는 적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는 미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해당. 이 감사 의견은 이 적정 의견과 비적정 의견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비적정 의견은 다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구분이 되고요. 이 적정 의견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됐다는 의미일 뿐, 이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보이면 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 여기를 불확실성을 기재를 해야 하고, 회사는 주석의 해결 방안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은 회계법인은 순손실 658억 원, 그리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517억 원이 더 많은 걸 지적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회사는 뭐 이 자금을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투자를 자기들이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대표이사 이 류강제 35% 남은 거 있죠? 이거를 매각하던가 뭐 담보 제공 등으로 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네. 어, 이 류강지 이 35% 남은 거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근데 이것도 뭐 매각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어, 지금 이 주석 41번 이거를 읽어보시면요. 회계법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이 회계법인은 이 투자 유치와 대표이사의 보유지분 처분 등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으면은 기속 기업으로 존속이 너희 이제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행 주식 5,793만 주, 이 중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약 36.29%인 2,106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주식 있죠? 이 주식 2,106만 주 중에 거의 1,460만 주. 네, 지금 이 2,106만 주 중에 1,460만 주는요, 이미 주식담보대출로 네, 이미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대출이 이미 잡혀 있어요. 이거는 23년 말에 감사 보고서 기준입니다. 이 주식담보대출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은 이 추가 담보를 계속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다고 주식을 더 팔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 금양 주가 근데 23년 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왔죠. 지금 거의 한 4만 7천 원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떻게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얘네는 돈이 나올 다른 구멍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른 구멍. 돈이 나올 다른 구멍. 그게 이번에 찌라시로 나왔던 뭐 CB 8천억이죠. 이게 진짜 그 다른 구멍일지 아닐지는 얘네가 한 달 안에 대공시 하겠다라고 회사가 공식 입장 내겠다고 했으니까 뭐 추후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CB의 가능성만 보면은 그 주주 배정 8천억짜리 CB 지금까지는 자기 주식 팔았지만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주주한테 CB를 지우는 건데요. 이 가능성은 저는 한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7. 7 정도 확률로 이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얘네는 이 돈이 나올 다른 구멍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요. 뭐 CB일 경우도 있지만 뭐 계속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장 공장은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물건을 만들어서 올해 연말에 준공이 완료가 되잖아요.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24년 내에는 2차 전지 매출로 자금을 확보한다? 2차 전지 매출이 나와서 이걸로 자금을 확보한다.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뭐 거의 100% 확률로. 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콩고와 몽골 광산에서 한 방에 터질 수 있다. 네. 콩고와 몽골 광산 한번 보면요. 콩고와 몽골 광산에서 그럼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 수익이 나올까를 한번 보면은 이 23년 공시에서 내가 공시를 어떻게 했었죠? 23년 공시에서 이 7,200만 달러 투자했죠? 여기 7,200만 달러 투자한 이 몽골 광산이 원래 24년에 거의 뭐 4천억 매출이 나오고 네, 여기 4천억 매출이 나오고 1,600억 원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공시를 했었죠. 23년에. 네, 그렇게 해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거 매출 나오고 있나요? 네. 앞에 투자했던 이 24년에 뭐 4천억의 매출이 나올 거라던 이 광산은 지금 살펴보시면 광산에
설비 재정비 후 텅스텐 등 허가받은 광물에 대한 채굴을 위해서 설비 재정비 후에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튬에 대해서도 심층 시추 탐사, 지금 아직도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심층 시추 탐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개발 허가를 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개발 허가를 득하겠다라는 말은요, 아직 개발 허가를 못 받았다는 상황이죠. 네, 일단 시추 탐사도 아직 안 끝냈고, 탐사가 끝나서 뭐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요.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제서야 이 개발 허가를 받고, 개발 허가를 받아야 채굴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이 단계가 많이 나와 있죠. 회사가 원래 얘기했던 24년에는 뭐 4천억 매출이 나온다. 이거 아직 시작도 이 시작 단계도 못 간 거죠. 시작 단계. 네. 아직 뭐 발견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몽골을 광산에서 매출이 좀 나오길 기대한다면은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뭐 거의 100%. 이것도 뭐 100%, 100%, 100% 회사의 원래 계획과 다르게 어려워 보입니다. 네. 몽골에서 올해 내 리튬 채굴은 어려워 보이시죠? 그럼 이제 몽골은 좀 어렵다면은 이 콩고 쪽 한번 보겠습니다. 콩고 쪽. 네. 이 콩고는 22년에 시작했죠. 22년에 리튬 탐사 및 개발을 계획을 전부 체결한 다음에 투자금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금 또 들어가야 돼요. 얘네 돈도 없는. 네. 어쨌든 여기 투자금 계속 넣고 있는 곳인데요. 콩고 역시 아직 탐사 단계에 있습니다. 탐사 단계. FS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이 단기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콩고에서는 이 탐사가 허가된 광종의 주석 그리고 폴탄 이 매장량 확보를 매장량 확인에 대한 탐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탐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개발 면허를 콩고 정부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요. 이 콩고에서는요. 이 리튬이 탐사가 허용된 광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고는 리튬은 탐사 허용되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콜탄, 주석. 이것도 아직 개발 면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 단기보고서, 이 회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주 원료인 이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죠? 일단 지금 몽고, 그래서 금양이 초자한 몽고랑 콩고, 이거 둘 다 모두 올해 연말 안에는 24년 올해 안에는 리튬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100%, 100%. 근데 연말까지 큰 돈이 나올 곳이 없으면은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 이 1139억 원에서요. 6,273억 원. 네,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부담이 되겠죠? 전반기 1130억 원에서 당반기 6,200억. 부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존 부채 외에도 또 지금 건설 중인 이 기장 공장, 이 건설 잔금, 그 시설 자금, 그 조단위 지출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돈으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금 부분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직 돈이 나가야 될 게, 콩고에도 돈을 더 투자하고 있고, 공장에도 돈 더 넣어야 되고 있고, 어,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누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가 아니라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네,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건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회계법인이요. 23년 감사보고서에 아까 이 계속기업,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데 의문을 표시한 게 3일이라는 회계법인이에요. 3일. 그냥 너희 계속 존속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제기한 회계법인이 3일이라는 회계법인입니다.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얘네가 한울이라는 회계법인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어요. 네, 교체를 했는데 이 한울 회계법인으로 교체된 후에 이 한울 회계법인이 단기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한울 회계법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69기에는 3일이었는데요. 70기에 한울로 바꿨습니다. 한울로 바꿨는데 이 한울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같은 이 한울 회계법인 출신이 경영진단 임원으로 있어요. 한울 회계법인 이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경영진단 팀장으로 이번에 왔어요. 새로 들어온 상무이사입니다. 네, 되게 이거는 뭐 오피셜이죠.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저럴 수 있다가 아니라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너희 계속 존속할 수 있어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회계법인을 치워버리고 한울 회계법인으로 바꾼 이후에 한울 회계법인 이사 출신이 임원으로 등재됐다. 네, 사실입니다. 금양이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연구개발이겠죠? 연구개발 어떻게 되고 있냐? 연구개발. 회사는 24년인데요. 24년. 24년 상반기에 연구개발비로 68억 원을 사용했고요. 이 중에 53억 원, 이 중에 68억 원 중에 53억 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차 전지를 한다는 기업이 이 R&D 기업,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막 1조씩 쓰잖아요. 근데 금양은 R&D에 68억 원 썼습니다. 68억 원. 68억 원 썼는데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68억 원이에요. 68억 원. 네. 여기서 심지어 53억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럼 진짜 네, 이 R&D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15억 원.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하는데 3년 동안 15억 원 썼습니다. 15억 원. 그럼 실제 여기 연구개발 인력이 총 45명인데요. 총 45명인데요. 이 중에서 16명은 발포제를 연구하는 인력이에요. 2차 전지 연구원은 약 29명입니다. 네, 연구개발 인력, 여기 안 보이고 있었네요. 네, 연구개발 인력이 2차 전지 29명입니다. 29명. 뭐 LG엔솔을 비교하면은 LG엔솔은 연구 인력이 LG LG엔솔은 3,300명 있죠. 이제 좀 평균 급여가 또 이게 의문이 좀 났는데요. 여기 15명이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연봉이요. 2차전지 1인 평균 급여액이 네, 200입니다. 이 발포제가 6개월에 발포제가 6개월에 3,400만 원을 받는데 2차 전지 인력이 2,100만 원을 받는 게 좀 특이하죠. 신발 깔창 만드는 연구 인력은 3,400을 받는데 네, 2차 전지 엄청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서 2,100만 원을 받는 게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마무리는 다 되었고요. 제가 이야기 들려드렸을 때 좀 정말 흥미로운 거는 R&D, R&D, R&D가 3년 동안 들어간 돈이 68억 원이고 심지어 이 중에 53억 원은 인건비다. 3년 동안에 총 3년 동안 R&D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기술 개발이라는 거를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제조업은요. 이 기술 개발에서 1년만 뒤쳐져도 어, 나가리 됩니다. 나가리. 완전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이 R&D에 내가 지금 A1을 생산해서
매출인을 낸 걸로 A2, A3에 대한 R&B로 거의 한 50%를 사용하는 게 거의 보통이죠. 보통인데 이 금양이라는 기업은 지금 3년 동안 2차 전지라는 타이틀의 대장을 달고 갑자기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공시를 내면서 이거 지금 또 개발 성공해냈다. 또 개발 성공해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성공해낸 것처럼 공시를 내면서 실장 까보니까 3년 동안에 연구 개발에 들어간 돈은 68억 원이다. 이 중에 50억 원이 인건비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실제로 이 대단한 2차 전지를 개발해내는데 들어간 돈이 15억 원이다. 3년 동안. 그리고 정말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엄청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을 텐데 2차 전지 평균 급여액이 이게 210이라고 작성된 건데요. 6개월 기준이니까 연봉으로 치면 약 4천만 원 받고 있는 겁니다. 4천만 원. 이 발포제 신발 깔창 만드는 사람들이 3,400원이니까 연봉이 6,800인데요. 평균 급여액이. 네. 신발 깔창 만드는 연구원보다 2차 전지 연구원들이 연봉이 거의 2,800이 낮네요. 네, 정말 대단한 분들 모셔오셔서 2,800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뭐 애초에 회사가 원래 성장 구조를 보면요. 이 금양은 무슨 바이오 기업 같은 게 차트 좀 볼까요? 네, 금양이죠. 무슨 바이오 기업 같아요. 음, 이때 22년 4월 이때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시작하기 전에 4,000원 하던 회사인데 4,000원. 4,000원 하던 회사가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왜 제가 바이오 기업 같다고 설명을 하냐면요. 얘네가 지금도 2차 전지로 매출이 빵이죠. 네, 2차 전지 매출 빵이죠. 2차 전지 매출이 지금도 빵인 회사가 이 주가가 이 47,000원인 거 이것도 사실 아직 놀라워요. 네, 2차 전지 시작하기 전에 4,000원이던 회사인데 지금도 여전히 47,000원입니다. 2차 전지 매출이 빵인데도요. 얘가 왜 바이오 같냐면요. 바이오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상승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신약 개발이 진짜 성공해내고 이게 정말 임상 1, 2, 3상 다 통과되고 진짜 효과가 엄청나고 하면은 이제 이런 데 뚫고 이렇게 상승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유일무이하고 뭐 세계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판권에 대한 뭐 이런 로열티 받고 이런 게 계속 매출이 나올 거니까. 근데 금양은요. 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2차 전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돈 더 넣어야 돼요. 네,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직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요. 뭐 콩고 광산 뭐 한다고 얘기했던 거, 뭐 콩고랑 몽골이랑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이만큼 매출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한 거 회사가 지킨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욕을 먹는 거는 불성실하게 공시를 했어요. 불성실 공시. 공시를 마치 이럴 것처럼 하고 뭐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아직도 0인 회사고 얘네가 뭐 이거 공장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 매출분에 대한 파이값을 해보면요. 얘네가 진짜 이 2차 전지 지금 성공해서 매출이 연에 뭐 한 2천억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도 47,000원이 과합니다. 예, 4,000원 하던 회사예요. 4,000원. 4,000원 하던 회사에 얘네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때 뭐였어요? 2차 전지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이 주식이 이때야말로 버블이었죠. 버블. 말 그대로 그냥 버블에서 광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죠.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 2차 전지가 가장 큰 광풍이 불었던 테마죠. 이거는 버블이었다라고 완벽한 버블입니다. 지금 47,000원도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과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매출이 빵인 회사인데요. 앞에 뭐 원통형 배터리 셀 뭐 21700 뭐 개발했다 했는데도 뭐 판매되고 있는 거 없잖아요. 뭐 이번에 뭐 준공 완료해서 또 시판하겠다라고 했는데 판매된다는 확률, 판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회사랑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R&D에 3년 동안 총틀어서 18억 쓰고 있는 회사인데 얘가 뭐 공장 준공된다고 해서 당장에 뭐 관계사들이 뭐 HBM 마냥 제발 거기서 2차 전지 이거 개발해낸 거 양산 시작하면 저희 좀 주십시오. 뭐 이거 고객들이 줄 서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안 사줄 것 같은데요. 금연 거. 네, 얘네가 뭐 기술력이 진짜 좋았으면은 뭐 지금 이미 개발한 배터리들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겠죠. 0이잖아요. 0. 왜? 이런 지금 배터리 뭐 개발해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개발해냈다고 하는 것들, 이거 3년 동안 실제로 15억 원 들여서 만든 2차 전지들이잖아요. 예, 뭐, 근데 또 지금까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요. 일단 금양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냐면은, 뭐 거의 코인 같습니다. 코인. 코인. 이 코인도 가치를 매긴다라는 게 거의 어, 가치를 매긴다라는 게 가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가치잖아요. 진짜 그 이거에 대한 가치라기보다. 금양이 뭐 거의 2차 전지계의 코인 같습니다. 코인 같은데요. 얘가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금양을 못 놓고 얘가 뭐 공장이 준공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이용하는 이런 거에 또 매수를 해주는 금양을 좋아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이번 CB가 돼서 진짜 이 CB가 금양의 지금 가장 단기적인 호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CB를 내는 확률이 7이라고 쳐서요. 진짜 CB를 주주 배정으로 내고 이 CB가 전액 소화가 됐어요. 뭐 진짜 이 8천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공장 준공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가격 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가격에서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한번 상승해 줄 겁니다. 네. 진짜 CB가 소화가 되면은 한번 상승해 줄 거예요. 또 기대감으로.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진짜 결과적으로는요. 금양이라는 기업은 계속 기업에 의문이 남는 기업이에요. 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앞에 이 파동을 다하고 소멸해가는 과정인데요. 얘는 이번 12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숫자로 표현하면요. 거의 85% 봅니다. 이번에 단기적으로 잠깐 12 소화하면 이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왜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양의 재무제표, 금양의 실질적인 진짜 재무제표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으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85% 확률. 근데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 이렇게 여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 어, 12가 소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8천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다는 가정하에 한 80% 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80%.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진짜 파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류광지 씨가 이 주담대만 안 받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충격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어, 많은 유튜버들이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정말 충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아끼겠지만 네, 좀 많은 걸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이번에 한번 마지막 반등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팔아야 되고요. 이 반등이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면은 그 즉시 그냥 팔아야 됩니다. 그 즉시. 네.
한번 생각 많이 해 보시고요. 이런 네. 뭐 제가 지금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드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제 이제 영상 말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 조금만 정말 조금만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반론 반박 박이나 뭐 반론 아니다. 왜냐면 제가 금양에 강성주주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진짜 앵커링 효과라고 앵커링 효과 또는 이 확증 편향 내가 진짜 여기 돈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믿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이 본능적인 거거든요. 본능?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랑 그냥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시죠. 이야기. 정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야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은 동조를 해드리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거 010 5851 4643 010 5851에 4643 네, 이쪽으로 김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랑 네, 허심탄회하게 이 전문가들이랑 정말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이야기. 네, 그럼 이쪽으로는 이 금양에 대한 대응을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진짜 자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금양편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